중량 킬로그램 포스 곱하기 중력 가속도 미터 퍼 세크의 제곱 곱하기 높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 단위를 딱 보니까 요것만 보면 뭐가 된다? 단위가 킬로그램 포스 미터 퍼 세크의 제곱 이거죠. 즉 다시 해서 이 단위는 뉴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뉴턴 미터가 되는 거죠. 1 뉴턴 메타는 결국 뭐다? 이 값이 줄로 표시되는 거죠. 줄. 자, 그래서 위로 올라오셔가지고 513페이지 맨 위에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v의 제곱 줄로 표시되고 공학 단위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동력하고 나왔는데 참 많이 나옵니다. 1와트는 얼마로 표시된다? 1줄 per sec. 1와트는 1줄 per sec로 표시된다는 거 꼭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가 와트보다는 킬로와트 많이 쓰죠. 1킬로와트는 당연히 뭐가 된다? 1킬로줄 per sec. 1킬로와트는 1킬로줄 per sec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셔가지고 뭐죠? 다른 거 많이 나왔는데 참고로 하나 하셔야 될 게 1kW는 얼마? 일량으로 102kg 메타 퍼 세크 요게 되겠고 열량으로 한 사람은 얼마 나온다? 860kcal per hour. 그 다음에 1ps는 얼마가 되냐면 75kg 메타 퍼 세크. 그 다음에 632 영분 마력은 하지 마세요. 안 하셔도 됩니다. 513페이지에 네모 박스 하나 딱 나옵니다. 주요 물리량의 단위 비교하고는요. 힘은 뭐로 표시된다? 뉴턴.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압력은 파스칼. 열량은 줄하고 나왔는데 줄이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뉴턴 미터가 바로 뭐가 된다? 줄로 표시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일은 역시 줄로 표시되죠. 뉴턴 미터로 표시되고 에너지 마찬가지가 되고 동력은 와트 또는 킬로와트 이걸로 표시되겠죠. 줄 퍼 세크다 하는 게. 그 다음에 차원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게 이제 단위가 길이 m, 질량 m, 길이 l, 시간 t에서 절대 단위, 공학 단위가 나오는데 예전에 이게 참 즐겨 나오던 스타일 문제인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거의 안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무시하셔도 돼. 뒷장 넘어가셔서 514페이지에 주요 물량 단위표였습니다. 길이, 자 절대 단위 미터로 표시되고 길이는 뭐로 표시한다? L, 대문자 L, 질량은 M, 그 다음에 시간은 T. 그래서 힘은 어떻게 표시된다? 힘은 킬로그램. 여기서 지금 그 나온 단위를 보게 되면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의 제곱 이 값은요. 킬로그램이니까 M, 길이니까 L, 그 다음 나누기 세크니까 T의 제곱. 이걸 간단히 쓰니까 M 곱하기 L 곱하기 그 다음에 T가 분모 있던 게 분자로 올라오면 T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표시되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힘의 거기에 M 곱하기 L 곱하기 T의 마이너스 2승하고 나왔고 면적은 당연히 제곱의 미터니까 길이가 L이죠. L의 제곱 이렇게 표시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따져 놓은 겁니다. 지금 속도 한번 봐보시고 가속도 탄성계수에서 쭉 나온 단위 한번 봐놓으세요. 참고로 밑으로해서 3번 유체 성질하고 나옵니다. 유체 성질 밀도 비중량 비체적하고 나왔죠. 밀도는 단위 최적당 질량하고 나왔네요. 킬로그램 퍼 미터 3승. 단위 최적당 질량 이게 바로 밀도가 된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래서 밀도 같은 경우는 대부분 로우 해가지고 표시만 했는데 자, 요 표시로 그래서 V분의 M 해가지고 표시되네요. 부피죠. 그 다음에 M은 최적이고 질량이 되겠고요. 미안합니다.
그다음 비중량하고 나왔습니다. 비중량은 주로 이제 감마하고 많이 표시되죠. 비중량. 이걸 쓰게 되면 비중량은 킬로그램 포스 퍼 미터 삼성 이렇게 해서 이제 구분해 주죠. 그래서 감마 이꼬로 바로 뭐가 됩니까? 요건 중량 표시가 되겠네. 그렇죠? W 그다음에 V 해가지고 표시되네요. 이건. 그다음에 비최적하고 나왔는데 비최적은 비중량의 역수. 그래서 단위는 루베 퍼 킬로그램. 자, 이렇게 표시되겠죠. 그 다음에 비중 나와 있고 이상기체 완전기체하고 나왔습니다. 이상기체 성질 보이샤르 법칙을 만족한다. 꼭 외우셔야 됩니다. 아보가드로 법칙을 따른다. 내부 에너지는 최적에 무관하며 온도에 결정된다. 내부 에너지 온도만의 함수이다. 밑줄 딱 쳐놓으시고 의외로 시험에 참 많이 물어봅니다. 근데 요 내부 에너지는 온도만의 함수다는 것은 유체학학 문제보다는 주로 어디 연력학에서 주로 나오는 얘기인데 요즘 시험은 연력학, 유체학과 막 구분 없이 막 나와버립니다. 참고로 좀 알아놓으시고 비열비는 온도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여기서 비열비하고 나왔는데 비열비는 CP per CV로 표시됩니다. CP는 바로 뭐다? 정압비열.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해 놓고 가열할 때 비열. 바로 정압비열이다 그러죠. 정적비열은 최적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가열할 때 비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압비열하고 정적비열은 어느 게 값이 항상 크다? 정압이 더 큽니다. 그래서 이 값은 뭐보다 크다? 이 CP가 정적보다 크니까 이 값은 항상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죠. 자, 비열비가 크면은 장치에 악영향을 미치죠. 주로 좋은 게 없습니다. 기체의 분자력과 크기도 무시되며 분자 간의 충돌은 완전 탄성체이다. 원자수가 한 개 또는 두 개인 기체다 그런데 이상기체 절대 여기서 밑에 실제 기체가 그러는데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은 유체학적으로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풀이를 해놨는데 이상기체는 영하 273도까지 온도가 떨어져도 뭐가 안 된다? 액화가 되지 않는 게 이상기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항상 뭐로 존재한다? 기체로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상기체는 사람을 얘기하면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이런 식으로 그냥 막연하게 보는 게 이상적입니다. 그래서 분자 간에 인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분자 간에 인력이 없다. 실제 기체는 바로 뭐예요? 액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 기체는 액화 가능. 그러니까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 액화가 되죠. 질소 같은 경우 영하 196도씨 이하로 탁 내려가면 액화질소가 된다니. 산소 영하 183도 이하로 내려가면 산소가 되는 것 같이. 그래서 실제 기체는 액화 가능, 이상기체는 액화 불가능. 그 다음에 실제 기체는 분자 간에 뭐가 있다? 끌어당기는 힘이 있죠. 분자 간에 인력이 있다는 얘기죠. 분자 간에 인력이 있는 것이 실제 기체, 없는 게 이상기체.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구분하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안에 그 책에 나온 내용보다는 이걸로 좀 보시는 게 나을 거예요. 자,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에서 가번 보이샤르 법칙하고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정리하고 가도록 할게요. 보이샤르 법칙. 자, 용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보시고요. 이 용기에 딱 봤더니 압력이 100기압, 내용적이 50리터입니다. 이게 온도가 20도시다. 요 안에 지금 뭐가 들어있냐? 질소가 들었다고 가정을 하자는 얘기예요.
질소 기체가. 그러면 이 안에 통상 들어있는 총 기체량은 얼마냐? 압력 곱하기 체적으로 표시됩니다. 보통 압력 곱하기 체적이 총 들어있는 기체량. 그럼 압력은 얼마? 100기압 곱하기 체적은 얼마요? 50리터. 단위가 안 맞는데요 하고 나오죠. 여기에서 이 50리터라는 용기는 대기압 상태에서 지금 50리터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거 뚜껑을 딱 열고 안에 그냥 공기가 들어가게 하면 공기가 몇 리터 들어갈 수 있다? 50리터가 들어갈 수 있어, 이 안에. 왜? 50리터 용기니까. 이해하시죠? 이때 압력은 무슨 압? 대기압이죠. 1기압. 그래서 50리터에 1기압 하면은 얘하고 약분되고 단위는 리터가 나오겠죠. 얼마가 나옵니까? 5,000리터란 얘기죠. 5,000리터가 어디? 이 안에 지금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용기 안에. 근데 이 안에 있는 가스를 5,000리터를 100% 전부 다 어디? 옆에 이 용기에다 옮기겠다는 얘기예요. 옮기는 용기의 온도를 봤더니 같은 몇 도? 20도더란 얘기입니다. 용기 체적을 보니까 몇 리터냐? 100리터 용기 체적이에요. 용기가. 그럼 여기에 걸리는 이 압력은 얼마 나오냐? 5,000리터를 이 안에 다 집어했을 때 압력은 얼마 나오냐? 그럼 5,000리터 이꼬로 압력 곱하기 체적 100리터 용기네요. 그렇죠? 여기서 이거 약분이 딱 되니까 얼마 나온다? 50기압이 나오네, 얘는. 자, 이렇게 썩어놓고 보니까 뭐가 된다? 일정 온도 하에서 체적을 몇 배 증가시키니까 2배 증가시키니까 압력은 몇 배? 2배가 감소하더란 얘기. 바꿔 얘기해가지고 일정 온도 하에서 체적을 2배 감소시키니까 100에서 50리터로 2배 감소시키니까 압력은 2배 증가하더란 얘기. 이걸 나타내는 주장한 사람이 누구다? 보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일의 법칙은 어떻게 표시된다? P1 곱하기 V1. 여기 압력을 P1, 여기 체적을 V1, 여기 P2, V2라면 이꼬로 P2 곱하기 V2다. 이렇게 표시됩니다. 물론 이 식에서 뭐가 일정하다? 온도가 일정하다는 단서를 주고, 온도가 일정하다는 단서를 주고 이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즉 T1, T2 이게 같은 상태에서, 그래서 이걸 이제 한꺼번에 계산하면 얼마? 이 값을 모른다 했을 때 100 곱하기 50은 P2 곱하기 100. 그래서 약분하니까 P2는 얼마 나온다? 50기압 나오죠. 이걸 주장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보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그려보니까 이런 모양이 나오죠. 여기가 압력, 여기가 체적이라고 그러면 서로 반비례하는 스타일이 되니까 이런 모양이 나오더라고요. 그래프가 보일의 법칙 표시 기호입니다. 자, 이걸 주장한 게 지금 교재 어디? 515페이지에 가번 보일의 법칙 해가지고 공식 써놨습니다. 참고로 한번 보시고요. 옆에 샬의 법칙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온도를 봤더니 용기의 온도가 27도씨입니다. 100리터 용기고 여기에 걸려있는 압력을 봤더니 100기압이에요. 우리가 어릴 때 갖고 놀던 고무공 생각해보자는 얘기가, 말캉말캉한 고무공. 이게 말랑말랑한 거 연탄불에다 올려놓으면 어떻게 하면 빵빵해지죠. 좀 구우면 바로 온도가 높아지니까 내부 압력이 어떻게 됐다? 높아지죠. 용기라는 공이라는 용기 자체는 크기가 일정하니까 바로 이걸 온도를 57도씨로 올렸다. 용기 체적은 같은 거고 이때 압력은 얼마가 나오느냐 하고 물어봤다는 얘기예요. 온도가 27도에서 몇 도로? 57도로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100기압의 압력이 몇 기압이 되느냐? 단 뭐가 같다? 용기 체적이 같다니. 이걸 구해내는 식이 바로 T1분의 P1 이꼬로 T2분의 P2.
물론 여기에서는 뭐가 같다? 체적이 같죠. 또는 압력이 같고 V1, V2로 대입하는 수도 있습니다. 관계없습니다. 어느 쪽으로 들어가든 간에. 자, 그러면 이걸 대입을 해보게 되면 절대 온도 K는 어떻게 구한다? 273 플러스 섭씨 온도죠. 여기에다가 27을 대입을 딱 하니까 300이 나옵니다. 이럴 때 압력이 100이었어요. 온도가 57도로 증가했습니다. 57을 대입하니까 330. 이럴 때 P2는 300분의 100 곱하기 330. 얼마 나옵니까? 110이 나옵니다. 즉 압력이 여기가 110이 나오더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보는 같이 온도가 27도에서 57도로 증가하니까 압력이 100에서 얼마로? 110으로 증가하더라는 얘기예요. 같이 비례가 되죠. 이걸 말로 쓰면 뭐가 일정한 상태에서 최적이 일정한 상태에서 절대 온도와 절대 압력은 서로 무슨 비례? 정비례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 온도와 압력은 전부 다 뭐다? 절대 온도, 절대 압력입니다. 다른 걸로 압력이 일정하다고 놓고 보면은 일정 압력 하에서 완전가스 최적은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타나는 게 누구의 법칙? 샤레 법칙입니다. 그래서 요걸 이쪽에다가 그래프로 이제 그려보면 이런 모양이 되더라는 얘기예요.